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오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심리 관리를 해드리고 있죠. 심리만 관리되면 뭐하냐, 주식시장 뭐 박살 나가지고 계좌 박살 나고 있는데 뭐 그럼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보시지 말고, 제가 아침부터 오늘 뭐 열심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주식시장 메커니즘과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통해서 큰 수익을,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은 이게 불안, 고통, 그리고 분노, 공포, 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다 좀 주가가 올라가면은 좋아, 기분 좋아, 너무나 행복한데,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내려가면 불안, 초조, 고통,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는 이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강이 안 좋아지면, 건강이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죠. 건강이 최우선인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 안 되는 이 외인들의 조작질, 주작질,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어차피 안 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안 팔 거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갑자기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시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좀 자주 나오죠. 오늘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게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상당한 이제 멘탈이 많이 중요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계속 흔들리게 되면, 끌려다니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끌려다니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제가 알려드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대부분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한 번씩 나올 때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계속 이제 감정적으로 소모를 많이 시키다 보면은 이게 또 가난으로 연결이 된다. 이건 아주 큰 이 세상 이치를 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잘 알려드리고 있죠. 잘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수익을 또 많이 냈죠. 수익 많이 내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수익 냈다가 좀 하락을 하면서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 뭐, 요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을 보고 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큰 틀을 보고, 그리고 시장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해안을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 25년 이상 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 제가 보기에는 주식판에서 안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초단타부터 해서 코인과 그리고 뭐 이런 장기 투자, 어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해봤고, 이런 공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당한 이런 뭔가를 이제 많이 스스로 이제 깨달았다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이 불안정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된지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기운TV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제가 좀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해, 또 배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피터 린치가 다른 이런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똑똑해서 월가 영웅이 되었냐? 그렇지 않다 그러죠. 스스로도 보면은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들은 천재 널렸더라. 똑똑하니까 다 펀드 매니저 하겠죠. 근데 배짱이 자기만큼 있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가 힘들더라. 결국 그 차이는 배짱의 차이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은 무조건 종목 선정이죠. 잘 골라서 내가 투자를 해 놓았다. 이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배짱을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배짱을. 뭐 오늘 내리면 뭐 내일 올라가겠지. 내일 내리면 뭐 그 다음 가겠지. 뭐 그 다음 내리면 뭐 다음 주에 가겠지. 요렇게 할 만한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배짱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자,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어 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얘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거는 정말 그 효율적으로 돈 잘 쓰고 있죠. 총 해가지고 지금 한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은 4천억 정도 쓰고 있고, 기관은 이런 상황에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오히려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용미수는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털려나오고 있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HIB 같은 경우는 신용미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는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약세장이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HIB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HIB도 오늘은 많이 좀 흔들어 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제가 무조건 피하라 그랬죠. 일단 반도체는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엄청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얘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락하면은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 섹터의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주도 섹터 쪽을 공략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2년 반 동안 주도 섹터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주도 섹터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러면 2년 반 동안 이 랠리를 펼친 여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그런 뭔가가 보인다 그러면 이런 이제 엄청난 낙폭이 과대한 이런 흔들기가 나올 때 이제 매집을 해 들어가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내려갈 시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주작질이 좀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나스닥 뭐 얼마나 내립니까 지금? 0.6% 내죠. 0.6%. 반도체는 지금 뭐 이 엔비디아가 12배 올랐죠. 12배. 1년 10개월 만에 12배 올랐다. 걔들이 좀 내려가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12배 올라가고 뭐 좀 내려가는 거는 뭐 20%, 30%, 40% 내려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뭐 박살난다. 이거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해가 불가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경기가 좋다? 그러면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로 가는구나. 그야말로 골디락스죠. 정말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고용이 조금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B컷으로 가는구나. 유동성 장사 제대로 펼쳐지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케이스는 간에 증시는 다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내렸다가 돈 풀어가지고 내린 거에 2배 이상 올랐죠. 전체적으로 엄청난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고용이 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해가지고 고용이 좀 좋게 경기를 부양시키면 그뿐입니다. 그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긴 호흡으로 긴 시각으로 바라볼 때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상당한 기회가 되겠죠. 다 웬만한 개인들은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소심한 그런 이 마음을 가진 개인들은 막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시키는 대로 계속 내동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속 따라오는 거는 걱정과 공포와 불안과 분노와 뭐 이런 부분과 후회, 이런 부분이 계속 따라오고, 그거는 바로 내 계좌가 점점 얇아지는 이런 쪽에 가속을 붙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깨달음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면은, 그러고 이제 곤란해서 투자를 하면은 자신감을 계속 가질 수 있다. 뭐 내려가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뭐. 이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 그런 거 없이 뭐 많이 내렸으니까 올라오겠지. 그러고 매수하죠. 그러면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죠. 스트레스는 만병이 굵는데. 그리고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나쁜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나쁜 결과로 자꾸 이끌게 된다. 그러면 내 자산은 줄어들겠다. 이 반복에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 이제 계속 계좌를 불려 나가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또 믿음과 배짱이 필요합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아마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분명히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혼자 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깨달아야 되고,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이렇게 농간이 한 번씩, 우리나라는 농간이 정말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농간이 한번 일어난 거죠. 정말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장은 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나오죠. 이거 보시면 이거 2.6% 내리고 있죠. 이 정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대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번 나오죠. 올라갈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폭이 크게 올라가는다. 이거는 국룰입니다, 국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샀는데 더 내려가더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배짱 한번 부려보겠다 라고 들어갔으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도 없다. 그래서 주식판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다 보면은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